대기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풍력 발전으로 2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지역의 이익을 환원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홍해삼이 인기가 많은 점을 노려 엉터리 알약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한란전시관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한란은 없고 조화만 전시됐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내 최대 조합인 감귤농협에서는 감귤 전문가들이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제주섬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에서 대기업들이 무려 2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공자원인 제주의 바람으로 벌어들인 돈이지만 제주의 이익을 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귀포시 3달 풍력발전단지. 지난 2009년 한 민간 기업이 건설한 이곳은 지금까지 725억 원을 벌어들여 초기 투자 비용의 93%를 회수했습니다. 당초 10년 이상으로 예상됐던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절반으로 줄면서 앞으로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난 2004년 이후 도내 풍력단지 14곳이 전기를 생산해 벌어들인 금액은 2,500억 원. 이 가운데 80%는 다른 지역 대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이익은 제주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전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차익을 보전해준 데다 5년 전부터는 제주 지역에 화력발전소만 있다는 이유로 육지보다 최고 70%나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줬기 때문입니다. 육지의 풍력 사업자보다 제주도 풍력 사업자가 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받음으로써 더 벌어들인 수억은 이익은 아까 얘기한 815억 중에 57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 이 사업자들이 육지에서 풍력 사업을 했더라면 벌어들이지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풍력발전지구에 대해 매출액의 7%를 제주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률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법률에 반영될 때까지는 기업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는 거죠. 풍력자원의 개발대금을 부과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익 환원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지방행정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을 의장 추천 없이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구성지 의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장의 추천권에 대한 해석이나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려워 본안 소송에서 규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사무처장이 공석이 되면 의정 활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인사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 홍해삼, 중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짜 홍해삼 약을 만들어 팔아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일반 해삼보다 효능이 훨씬 뛰어나고 귀하다는 붉은색의 홍해삼. 뻘 속에 있는 일반 해삼과는 달리 바닷속에 서식하는 홍해삼은 90%가 제주에서 납니다. 고급 요리 재료라서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韩国的海参很好，是不是？这是营养很丰富，很好吃，味道美极了。 48살 박모 씨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 호텔의 토산품점에 홍해삼 알약을 팔아왔습니다. 한 통에 8만 원, 2년 동안 1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모두 엉터리 약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홍해삼을 선호하는 점을 노려 3배 가까이 저렴한 흑해삼을 100% 홍해삼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홍해삼은 제주 지역에서 90%가 생산이 되는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육지부에 있는 흑해삼을 5대5 비율로 섞여갖고 홍해삼만으로 속이고 판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골집 창고에서 무허가로 만든 겁니다. 호텔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만 여기서 사가지고 익혀가지고 하던데
어디 시에 어디 그게 만드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물론 여기서 수집만 해가지고 가던데 그 사람은. 제주경찰은 관광객을 노린 유해식품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완공한 제주 한란전시관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명색이 한란전시관이지만 살아있는 한란은 하나도 없고 온통 조화로 만들어진 한란뿐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상여동의 자생한란 자생지 부근에 공사비 4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제주한란 전시관. 하지만 개관 당시 자생한란 특별 전시회가 마련된 이후 아무런 행사가 없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전시관 지하 1층에는 한란의 정보를 담은 홍보관이 있지만 살아있는 한란은 하나도 없고 온통 모조품으로 설치된 한란뿐입니다. 명색이 한란 전시관이지만 이곳을 찾아도 살아있는 한란은 구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실물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사진보다도 이거 살아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건 뭐 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가서 뭐 키울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전시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나 홍보 책자도 없어 평소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자생란이라든지 뭐 배양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중 그 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우리 그 한란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관에 그런 계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은 채 건물만 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되풀이되면서 도민 세금만 줄줄 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연안에 대량으로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의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종과는 다르고 중국 연안에 분포하는 종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겨울철 해류와 바람을 분석한 결과 중국 산둥반도에서 모자반이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중국 측에 시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감귤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감귤 전문가와 30년 감협맨이 맞붙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 농산물인 감귤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주감귤 농협. 조합원 수는 11,000여 명으로 제주도 내 농협 가운데 가장 많은 데다 총 자산은 5,540억 원 규모입니다. 제주감협 조합장을 놓고 자타공인 감귤 전문가인 두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이상철 후보는 30여 년 동안 감협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장 운영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감귤 출하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품질에 따라서 조합에서 일정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를 해가지고 가격에 따른 폭락에 따른 그런 사전 사항을 미리 방지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후보는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 연구관으로 감귤 연구 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만큼 다품종 소량으로 감귤을 연중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고품질 명품 감귤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과정부터 명품을 만들고 이 명품이 생산됨으로써 그것을 유통을 해서 이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판매 전략이 수립된다면 농민의 소득이 안정화됨으로써 현직 김기훈 조합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제주감협 조합장. 조합원이 가장 많은 데다 감귤 산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벌써부터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 방식이 바뀌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보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1,488대 가운데 하반기에 출시되는 화물차 5대를 제외한 1,483대에 대한 도민 공모를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15년 이상 노후 차량 보유자와 전기차 공모에서 3회 연속 탈락한 도민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농업과 도시 생계형 전기 화물차 20대도 보급됩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오늘 제주를 방문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주변 해역을 순찰한 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주 해역은 수출입 화물의 90% 이상이 통과하고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며 우리 영토 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삼양삼동 해안에서 길이 150cm, 무게 40kg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이 평년보다 빨리 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개나리는 다음 달 15일 서귀포시, 17일에는 제주시에서 피고 진달래는 19일 서귀포시에서 28일에는 제주시에서도 피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3월 말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개나리는 평년보다 하루, 진달래는 이틀 개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 일출봉이 5,000년에서 7,000년 전에 화산 분출로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일출봉 부근 해안 절벽에 쌓인 화산재 아래 고토양층의 연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내년까지 도내에 분포한 중요한 화산재들의 탄생 시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단란주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단란주점은 493곳으로 지난 2010년보다 24%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음주와 회식 문화가 바뀌면서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곳이 많았고 아라동과 노형동 등 새로운 주택단지에는 상업지역이 없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중국어 체험학습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복합복지센터에 들어선 중국어 체험학습관은 250제곱미터 규모로 발성과 의사소통 트레이닝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고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자 신청을 받은 뒤 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강의가 진행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